폴윤 후보가 포털의 노인 아파트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시민 모임 일전 퇴모가 우길승천기의 영구 퇴출을 위해 제작한 영상물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후반기 첫 정기 이사회를 갖고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한탁 씨가 24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악관이 추방 완화 정책의 연기를 지시하면서 이민개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음 주 뉴저지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윤 후보가 한인 최대 표밭인 포트리 노인 아파트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최초 뉴저지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하는 폴윤 후보. 뉴저지 예비선거를 나흘 앞두고 이 지역 한인 최대 표밭인 포트리 505 노인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전체 306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한인으로 매년 선거 때마다 한인 후보자들이 앞다퉈 찾는 중요한 텃밭입니다. 특히 올해 포트리 시의원 예비선거는 현역 의원들과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윤 후보는 주민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폴윤 후보는 포트리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한인 사회가 그동안 변변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다며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Jewish population은 사람들은 많이 아니어도 함께 every election 함께 투표하니까 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느낌이 I feel good.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 분들만 나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공약을 묻는 한 주민의 질문엔 7천억이 넘는 시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겠다며 특히 노인 복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t's because government, 그 이제 tax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some programs, some of that money seniors한테 갈 수 있어요. To make their lives better, to make their lives easier. 현재 폴윤 선관위가 밝힌 포트리의 한인 유권자 수는 2,700여 명. 예비선거 당선 안정권으로 1,500표 이상이 예상되는 만큼 한인들의 몰표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한인 최초 포트리 시의원 당선 여부는 한인들의 당일 투표 여부에 달렸습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의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 일전 퇴모가 우길승천기의 영구 퇴출을 위해 제작한 영상물 전쟁과 평화를 선보였습니다. 영상물은 유엔을 비롯한 각국 인권단체들에게 보내집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사진. 저는 이 사진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도저 히데키의 시대의 결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군의 전범 상징물인 우길승천기. 우길기는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직후 사용이 금지되다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본 구구 세력에 의해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일본 문화에 탈을 쓰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파고들어 올림픽과 월드컵의 일본 대표팀 유니폼은 물론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와 뉴욕시의 우길기를 모태로 한 포스터와 전시회 등 전범기를 형상화한 문화예술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우길기 퇴출을 위한 시민모임 일전 퇴모는 우길기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파고든 우길기를 일제의 전범기로 교육시키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코 더 옛날 제국주의 그대로 나타날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일본에 전하기 위해서 2분 30초로 제작된 영상물은 인터넷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각국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에게 보내집니다. 유튜브하고 공식 서한이 전달돼서 세계인들이 70억 인구가 우길기가 결코 평화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본 스스로의 각성 내지는 철회를 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지속할 계획입니다. 홀로 일전 태모를 이끌고 있는 백 회장은 아직도 반성을 모르고 우길 승천기를 내거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치처럼 영구 퇴출될 때까지 이 같은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며 한인사회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후반기 첫 정기 이사회를 갖고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집행부 임원 인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후반기 이사장에 미동부 충청양회 유창헌 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유창헌 이사장 이 33대 한인회 후반기 이사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유 이사장은 찬성 27표, 반대 3표로 선출됐으며 후반기 이사회를 1년 동안 이끌어 나갑니다. 또 감사 이사에는 이해남 이사가, 총무 이사에는 백형기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이사회, 협동하는 이사회, 또 단합하는 이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이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반기 집행부 임원 인준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수석부회장에는 정영렬 씨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민경원 씨가 회칙위원장으로, 최영배 씨가 회관위원장, 유창헌 씨가 상벌위원장, 조동희 씨가 행사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JD 김 씨가 정치력 신장위원장에, 최재은 씨가 차세대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전반기 사업계획 심의와 승인을 감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무려 24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한탁 씨. 과거 조사가 불확실하고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검찰의 인정으로 이 씨의 무죄 석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면서도 지나온 한스러운 세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펜실베니아 연방 중부지방법원은 전날 이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재판의 유효성을 기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법원이 이 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항소를 승인한 데 따라 열린 것입니다. 재판 심리를 주재한 마틴 칼슨 판사는 검찰이 과거에 제출했던 증거들이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 이에 화제 수사 방식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제시했던 증거는 이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서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이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과거 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했으며 과거 수사 기법보다는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를 유죄로 몰고 간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조차도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이 씨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칼슨 판사는 상급법원에 권고장을 제출하게 되며 담당 판사가 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씨에 대한 최종 선고 판결은 짧으면 1개월, 길면 4개월가량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뉴욕시 슬로우존이 확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비전 제로를 시행하면서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매년 7곳 이상의 슬로우존이 신설되고 특히 학교 앞은 물론 과속 방지턱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교통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11개 조례안과 6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의회도 시정부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교통국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제한속도 20마일 구간인 슬로우존을 7곳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15에서 20마일 제한속도 구간은 매년 최소 50개의 학교 앞
적합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구간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장난 신호등이 발견되면 24시간 내에 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주의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는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택시와 리무진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이들에 대한 면허 제재 규정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터시 의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교통 안전과 관련한 상해와 사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니스 로드리게즈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뉴욕시의 새로운 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편법을 쓰는 어학원들이 연방 당국에 대대적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은 체류 비자 유지 희망자들에게 수업료만 받고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 준 뒤 결석을 눈감아주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한인 학생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맨해튼 첼시 지역의 MCI 어학원 및 직업학교에 대한 기습 단속을 실시, 어학원 관계자 5명을 비자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학교를 전격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 어학원 학생 대부분의 출석률은 8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학교 정원이 275명에도 불구 무려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은 700명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 2011년 9월 이 같은 문제로 이민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약 140명의 학생들에게 분교로 등록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네올라 분교의 경우 I-2원이 발급 자격이 없어 F1 신분 유지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학생들을 미네올라의 학원 명부에 이름을 옮긴 뒤 실제 I-2원이는 맨해튼 본교를 통해 유지시키는 불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MCI에서 I-2원이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어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MCI가 한국어 상담 직원까지 고용했던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어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이른바 돈줄을 막는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체나 금융기관까지 법으로 제재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내용을 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금융거래 봉쇄 법안, 이른바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이 어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로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에들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고 돈 세탁을 방지하며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제는 의회가 분명한 대북 제재의 법적인 틀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이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 개발을 하거나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통과한 법안에서는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보다는 내용이 대폭 약화된 것입니다. 법안은 아울러 국무부로 하여금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근본적인 이민 시스템 개혁이 없는 한 완화된 추방 정책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에게 오는 8월까지 이민 개혁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의 의미를 전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조이 존슨 장관에게 현재 검토 중인 추방 완화 정책 발표를 8월까지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추방 완화 정책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1월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8월 전까지는 하원의 이민개혁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섣불리 행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사실상 이민개혁 처리에 대한 공화당에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국토안보부 고위관리는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로 추방 완화 정책에 대한 마무리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방 완화 정책 발효 연기 지시는 일단 하원 공화당에 공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추방 완화 정책 발표를 연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화당에는 이민개혁법안 처리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시한으로 제시된 8월을 넘길 경우 행정부가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쌓는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까지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방 완화 정책을 포함한 특단의 이민자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